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네, 그렇죠. 된 그 계기가 된 사건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2014년 말에 강용석 변호사와 일명 도도맘, 그러니까 김민아 씨와의 불륜 그 스캔들이 불거졌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김민아 씨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 때문에 우리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돌연 소취하석 하나 법원에 접수가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남편이 해왔던 태도에 비춰서 소취하석을 넣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 당시 그렇죠. 대부분 분들이. 근데 그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어떻게 본 거냐면 도도맘 김민아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공모를 해서 남편의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을 위조를 하고 위조란 인감증명서하고 소취하석을 첨부해서 법원에 내서 법원에선 당연히 소취한 줄 알고 소취하로 일단 됐다가 네네. 남편이 반발하면서 다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이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 그리고 위조한 이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해서 행사한 혐의, 그걸로 이제 결국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문서를 위조한 것이 지금 핵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의 상대 측이었던 도도맘의 전 남편 조모 씨의 변론을 맡은 손수호 변호사가 어제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 내용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그 유명인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설도 있었고 또 혼란도 있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에 또 개입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불이익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판을 키워서 흔들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었거든요. 또 재판부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게 소취하서를 위조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제출을 법원에 했습니다. 법원에 또 실제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소취한 걸로 전산 처리가 일시적으로 됐어요. 예. 근데 그거를 본 이제 당사자가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항의해서 결국은 이게 효력을 상실한 거거든요. 이게 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법원을 속인 행동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 그러니까 보통 이거 가지고 인터뷰를 해보면 변호사들 대부분 네.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게 보셨죠? 사실 저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이 문서 하나를 위조하고 위조해서 행사하는 경우에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번 사례는 네. 일단 신분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이게 법원을 속여서 이건 사기죄는 되지 않잖아요.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 건 아니니까. 예. 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해서 그걸 법원에 제출했다. 이거는 사실 법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봐도 예. 이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실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네. 강용석 변호사는 줄곧 그렇게 주장을 했죠. 나는 몰랐다. 김민아 씨가 남편의 동의를 받고 와서 줬다라 그래서 나는 김민아 씨만 믿고 소취해서 낸 거지 네네. 나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라고 했으나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김민아 씨의 또 진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작용한 근데 거죠. 김민아 씨의 진술에다가 네. 이제 더 큰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사 강용석 변호사가 몰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이틀 전까지 방송에 나온 강용석 변호사를 비판하던 남편이 갑자기 돌연 소취하서를 냈네? 합의도 안 됐습니다. 예. 그럼 그 이유가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사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저희 조금 전에 나왔던 손수호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예. 소취해서 지금 접수하는데 이거 인감증명서 위임장 준 거 맞느냐? 맞냐 물어볼 수 이 정도 있죠. 확인은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다라고 법원에서 봤던 겁니다. 예. 그 지금 법원에서 그 판사가 얘기를 할 때 네. 선고 직후에 뭐 구속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진술하라면서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했대요. 이게 어떤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다는 의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의 구속 결정, 법정 구속 결정에 대해서 본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와서 기자들과 아주 짤막하게 어제 항소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항소합니다라고 어제 바로 항소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는 증거가 없다라는 지금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도맘 김민아 씨는 이미 재판이 확정이 됐습니다. 항소하지 않아서. 네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동일한 걸로. 그리고 모두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김민아 씨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임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럼 예, 예.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증거 상황이면 강용석 변호사가 사실상 유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괘씸죄까지 적용이 된 거거든요. 예. 만약에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라도 어떻게든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 이제 태도를 좀 바꿔야 합니다. 이제 일단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가봐야
그래야 이제 집행유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고요. 그게 예. 아니면 이 동일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보석 가능성은 없나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자, 그럼 이제 이 구속에 파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무선 씨 소송, 또 여러 가지 소송에 지금 네, 그렇죠. 법률 대변을 맡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 1심이니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이 돼야 판결이 확정이 되는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호사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근데 어디서 하죠? 지금 구치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변호사면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김부선 씨가 경찰에 조사받을 때 경찰서에 가야 되는데 그걸로 뭐 형 집행정지 아니 뭐 구속 집행정지 같은 걸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강석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 활동을 못 합니다. 예. 이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검찰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대리를 더 이상 못 하는 거고 지금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민사에서 이제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출석할 수는 있어요. 이제 구치소에서 네네. 이제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출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변호사로서의 강은석 변호사는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지금 이 징역 1년의 실형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네. 1년 동안 형을 살고 그 뒤로 5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예. 다시 심사를 해야 돼요. 예. 사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이번 판결이 끝까지 확정이 된다면 강은석 변호사가 사실상 변호사를 하는 길이 거의 막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심사할 때 이 법원에 내는 그 위임장을 위조했다라는 거 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은요. 이게 왜 그런 소송들을 특히 김무선 씨 같은 소송은 굉장히 이슈가 되는 네. 것인데 맡았을까? 자신의 지금 변호사직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왜 맡았을까요? 사실 아까 예. 손수호 변호사도 좀 언급을 했지만 많은 변호사들은요. 이번에 강은석 변호사 유죄 판결이 나오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강은석 변호사님 아까 조금 전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표현으로 좀 아나운서 분이 그렇죠.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 사건들을 많이 맡으면 법원에서 혹여 유죄 판결에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것이야. 좀 부담을 라는 느낄까라고 그런 생각했을까요? 그런 예. 정도의 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수임을 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강은석 변호사가 지금 법정 구속되는 바람에 당장 지금 김부선 씨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재판부에서 고려하겠지라는 그런 속내가 깔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만 더 하죠. 네. 임 전 차장 지금 영장 실질 심사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까지 그 압수수색 영장도 거의 발급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생각하기에 구속영장도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좀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안 내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일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공조를 통해서 특별재판부 얘기까지 나오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법원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뭐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런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일단 나와 있는 증거상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